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5%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둘 다 좋은 분위기로 좀 상승을 했고요. 뭐 크게 많이 반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 1% 내외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증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300억, 기관 투자자 3,300억 정도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보게 되면 그래도 61선 근처까지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61선 라인을 좀 넘지 못하고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좀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라인 자체를 이제 횡보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것인지 그 정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 위기감,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이 세계의 움직임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피의 그런 대형주 위주로 상승에 대한 힘이 좀 붙어준다면 확실히 좀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월봉은 다 비슷하고요. 횡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매수를 했지만 어제와 그 다음에 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계속 매도를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계속 이어오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갈 것인지 그 정도 계속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와서 앞으로도 반도체 테마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좀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종목보다는 이제는 경기 회복주, 그죠? 앞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좀 호황기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산업 위주로 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둘 다 매수를 해주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라인 자체를 좀 잘 유지를 하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미 61선 돌파해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치고 나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처럼 좀 거래량이 좀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천천히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요. 이제는 이 추세를 좀 돌파를 할 것인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할 때는 코스닥 시장을 조심을 하시고요. 자, 기관 투자자 1,600억, 외국인 투자자 1,8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좀 매도했던 거를 좀 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불확실한 상황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달러죠. 달러가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1239원으로 4.5원 올라가지고 더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9원까지 지금 1240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제 전고점 부근을 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월봉의 고점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FOMC가 또 그런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지만 지금 확실히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크게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런 지표들이 일단 좀 안정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죠. 선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또 보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지수에 관계없이 좀 증시가 좀 많이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장 끝날 때까지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오를 때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3%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2.886%로 이제는 더 이상 이 금리 인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금리 인상이 돼야 되고요. 그 금리 인상 폭이 이제 0.25%였다면 그 폭이 이제 0.5%까지 올라갈 것인지 혹은 0.75%까지도 한 번에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번에 또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좀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 지표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FOMC가 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푼 결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많이 풀어놨던 돈들이 이제 버블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버블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빵 터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제 그런 신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신호들 좀 포착해서 리스크를 덜도록 좀 우리 자산을 지키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마치고요.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23% 상승했고요. 21,3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는 크게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간 외 거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500만 주 아래로 좀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뭐 매수든 매도든 크게 움직임이 계속 없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좀 조정이 나오는 듯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래서 확실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21선 자체가 하락 추세를 이제 끝내고 좀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N자로 올라가면서 21선을 태우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일단 바닥을 다질 때도 쌍바닥 형식으로 W자로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좀 하락을 하던 종목이 상승 추세를 전환을 할 때 보이는 그런 패턴이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기 좋게 이제 양운선을 태우면서 양운선을 타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면 이제 4월 20일이죠. 4월 20일에는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1WR에 대한 신주 상장 1,560만 주였나요? 그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되고 이 1,560만 주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시장에 1,560만 주가 매도 물량으로 다 나온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중 대부분의 물량은 이미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매도가 된 그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 이 신주 상장에 대한 소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을 또 미리 매도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거의 신주 상장에 대해서 좀 걱정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천천히 계속해서 우리가 보던 대로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 26,000원 선
이 밴드를 향해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분은 충분히 있을 법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단기간에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를 이겨내고 이제 신주 상장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일자에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그 큰 세력들 움직임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급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계속 보고 있지만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머지 이 원전 관련 테마주들 종목들 모두가 좀 같이 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채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원전 테마에 좀 힘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이 일진파워 같은 경우나 뭐 그런 종목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고 지금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한전기술도 꽤나 이제 많이 내렸더라고요. 제가 이 체크를 잘 못했었는데 한전기술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 중에서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중공업은 확실히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 원전 중에서도 SMR, 그죠? SMR 관련해서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이라든지 수소 에카플랜트라든지 그런 수소 관련 테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스터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와중에 이제 뭐 ESS 대용량 장치라든지 대용량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면 ESS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한 전기를 이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 3D 프린팅도 일반적으로 그냥 프린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말을 쌓아놓고 그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 분말을 이제 레이저로 어떤 형상을 그리게 되면 그 레이저의 열에 의해서 이 분말이 소결을 하면서 합쳐지면서 이렇게 또 형태가 금방 만들어지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런 부품들 파트들을 또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5G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이제 이 시설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자체에서 이제 또 드론, 수소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두산중공업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원전 테마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수소 연료전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수소 연료전지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테마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소스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좀 길게 지켜보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재미없는 흐름에서 길게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천천히 좀 마음가짐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천천히 가져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대응을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좀 이제 다른 종목을 하더라도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확실히 타고 있다면 그런 이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주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그런
큰 그림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만약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깨져 버렸을 때는 요때는 이제 위험합니다. 네, 위험한 자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려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계속해서 확신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만 여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목표가가 딱 어느 정도다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이 3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까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큰 폭의 상승, 대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전 4만 원까지는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원전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다 생각해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은 코스피 10위 안에는 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주목받던 그런 중공업 이미지에서 이제 21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 전기 에너지로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좀 바뀌게 되면서 그런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석탄이라든지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발전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그죠,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꾸준히 이제 떨어지는, 거의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겪었다면 이제는 10년 동안 다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겪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올해는 적어도 계속해서 들고 갈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건에 따른다면 이제 이런 큰 대상승이 한번 또 나오게 된다. 만약에 한두 달 만에 또 주가가 현재 대비해서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또 치고 나간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런 조정 구간 또 이제 매집 구간이 나왔을 때 또 매집을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좀 재미없다, 그 다음에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고 이 주가가 조금 내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요때도 유상증자를 했고 요때도 유상증자를 했고 그 다음 요때는 이제 합병을 또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에게 또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는 이제 사명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WR에 대한 그런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잘 했고요. EWR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월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거의 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두산중공업 자체가 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조 2천억에 대해서 그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향후 5개년 동안에 그런 투자금을, 네, 신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금 이외에 이제 부채 같은 것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채도 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조 2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또 이제 올해 부채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이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그런 두산그룹이 이제는 이 이자 비용을 막지 못해서 계속 이제 빚더미가 늘어나는 빚에 이제 숨을
헐떡이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없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3주 자구안도 마무리를 했고 산업은행에 대한 채권단 졸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도도 이제 BBB 마이너스지만 긍정적으로 상향이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재무 평가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지금 이제 15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 작년에 올해죠. 네. 유상증자 진행했던 거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뭐 현금 유동성 현금이 좀 반영이 된다면 이제 11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100%대 안쪽으로 이제 기업 부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부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 전, 2년 전에는 300%대의 부채 비율에서 지금 거의 2년 만에 100%대로 낮추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성장성이 겸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 부채도 많이 개선을 했고 재무 개선도 했고 성장성이 겸비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베타, 산업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 결과 좀 맞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산업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 뭐 경영진들이 이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성견지명이죠. 네. 그런 것들 이용해서 뭐 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다리라고 하죠. 소위 말해 아다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잘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반도체 투자도 하고 있고요. 테스나의 기업 인수했죠. 그리고 뭐 그 바이오 쪽도 제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 투자금을 또 이 뻗치면서 그 그룹에 대한 그 재개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이 이제 두산중공업,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주가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두산중공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스토리를 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깊이 좀 새겨 두시고 두산중공업 투자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그것을 좀 되뇌이면서 내가 왜 이 두산중공업을 투자를 했는지, 왜 두산중공업이 지금 올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이 시장성과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관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도 관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좀 재미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투자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이제 개인은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 91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11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이제 또 최근에 또 매수를 하는 듯 하면서 또 매도가 나왔는데요. 또 그 중에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 투자입니다. 12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또 이제 그 신주 상장 물량이 나오는 물량이 그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권리 공매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유상증자도 권리 공매도가 가능했듯이 아마 1WR에 대한 신주 상장도 권리 공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가 또 그걸 이용해서 또 그런 공매도를 뭐 이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 신주 상장 물량에 대비해서 현물을 또 이용을 한 것인지 뭐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계속해서 좀 두산중공업을 좀 공격하는 매도를 하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보다도 다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그 매수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또 주가가 부합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보험이라든지 투신도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도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25만 9천 주 매수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4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0만 주, 20만 주 이런 식으로 또 크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
말, 그 다음에 5월달 해서 또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또 매수세를 이어가 준다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왔을 때 좀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2070만 주로 어제보다도 20만 주 정도 줄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매일매일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이 공매도 거래량이 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 잔고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일 이제 4월 20일에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찍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대량으로 상환이 된다면 또 1000만 주대 그 이상으로도 상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내일 모레 정도에 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95만 주로 더 많았고요. 체결 대비해서 한 80만 주 정도 또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차 잔고도 4,880만 주로 이제 5천만 주 아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요. 이전에 이제 7,400만 주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제 4,800만 주까지 상당히 이제 단기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매도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외국인 추정 대비해서 외국인 당입 물량이 또 플러스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8.9%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이 매수세를 늘리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지금 보유율 자체를 늘려가지고 거의 9%대로 지금 보유율 자체가 올라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없이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을 에너지 믹스로 이제 해서 신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원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신안 해상풍력단지, 전라남도 쪽이죠. 그쪽에 해상풍력단지를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제 8.2기가와트 규모의 그런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신안에 이제 건설이 되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서 이 8.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다 소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를 할 수 없을 때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저장 기술 자체가 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전력 자체를 이제 수도권으로 혹은 이제 그 전국으로 또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으로 만드는 전기는 평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국 평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이제 건설을 진행을 할 때 이미 저런 것들이 이제 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무작정 이제 그게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어버리고, 무작정 한 산업을 이제 죽여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유럽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이제 해상풍력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두산중공업도 8메가와트급의 그런 블레이드를 개발을 해서 이제 8메가와트급 실증 사업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래서 저런 풍력단지 계속 늘려가면 좋지만 이 실효성과 그 다음에 그 장소, 그 다음에 그 비용 자체를 좀 검토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해상풍력 단지가 우리나라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이
뭐 크게 타격을 받는다 그러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 해상풍력 시장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원전, 친원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뭐 이 계획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프랑스 네, 10억 유로를 투자를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7개까지 늘리겠다. 벨기에는 이제 기존 탈원전 쪽이었는데 계획을 수정해서 원전 10년 수명을 연장을 했고요. 핀란드도 15년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요. 라트비아도 에스토니아에 공동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붐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이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 원전 붐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원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력이 좋은 기자재들은 선제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자 할 거고요. 그 중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저는 두산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차세대 SMR 육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10만 개 정도 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가 유력하고 한수원 원전 생태계 부활 선봉을 이렇게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SMR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거의 좀 중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이제 신주 상장 때 그 국매도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4월 21일 두산 에너빌러티 이름 바뀌었을 때 또 시장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바뀔 텐데 거기에 대한 흐름도 기대가 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